네, 이번 시간에는 옥스포드 PCVD 장비 사용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본 장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장비에 투입될 샘플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 사용 시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살펴본 다음에 순서대로 이 장비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 후에 정리, 기타 참고사항,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는 연구소 1층 팹 내에 C2-5번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모스 이외 지역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진행된 공정을 시모스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 장비는 8인치 크기의 웨이퍼 전용으로 개발된 장비지만 연구소가 4인치, 6인치 규격의 웨이퍼를 사용하는 공정을 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 6인치 척을 사용해서 샘플을 로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 증착할 수 있는 막은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증착 원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 증착 방법이며 플라즈마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증착이 가능하지만 막질이 좋은 편은 아니고 일반적인 CVD 특성과 달리 스택 커버리지가 좋지 않아서 평면에 넓게 도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장비 표준 공정 온도는 350도입니다. 그래서 샘플의 350도에서 녹거나 변형되는 물질이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물질로 인해서 공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비 내부 챔버가 오염되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테이프를 사용해서 조각 시편을 고정할 경우에는 테이프가 350도에서도 괜찮은 캡톤 테이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PR도 확실히 제거를 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샘플은 표면이 평평해야 정상적으로 증착이 이루어집니다. 표면에 굴곡이 있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로딩을 할 경우에는 제대로 증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차가 있는 샘플이나 패턴 내에 갭필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PCVD 특성상 예상과 다르게 증착되거나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HDP CVD 같은 다른 장비를 사용한 증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CVD 구조상 공정 진행을 많이 하다 보면 메인 챔버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서 파티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클이 샘플 위에 내려앉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런 파티클의 관리는 장비 담당자가 메인 챔버를 열어서 클리닝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파티클은 이것이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4, 6인치 척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비산되는 먼지 같은 물질입니다. 이건 척에 증착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나 옥사이드 물질이라서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한은 없앨 수 없이 계속 쌓이는 물질이라서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보실 장비 사용 절차 부분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샘플의 정전기 같은 걸로 인해서 파티클이 붙지 않도록 엔투건으로 블로잉을 하고 도어를 좀 빨리 닫고 뭐 이렇게 하는 손기술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공정 전에 짧게 런을 한번 돌려주면 방막이 척 위에 증착이 되면서 파티클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끝난 후에 직후에 샘플이 가열된 상태에서 이 파티클이 샘플 위에 올라가면 일부 그 샘플에 그을리거나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공정 직후에도 엔트 블로잉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통해서 상세하게 사용법을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 가동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로드락 챔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샘플들을 로딩하고 언로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내부에는 로봇 암이 있어서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지그가 되어 있는데, 이 지그를 이제 밀어놓고 그리고 이제 꺼내고 그런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챔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락 챔버에서 메인 챔버 쪽으로 넣었다 공정이 되고, 이제 다 되면 이제 빼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이제 보시고 있는 여기 사진이 이제 4인치 지그, 이거를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챔버 내부에는 이제 6인치 지그가 들어 있고요.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의 크기에 맞춰서 로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시편의 경우에는 평평하게만 로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아무데나 이제 하셔도 되고요. 이제 굴곡지거나 이렇게 경사지지 않게 그렇게만 로딩을 해주시면 이상 없이 증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화면은 처음에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 앞으로 오게 되면 볼 수 있는 아이들 상태의 화면입니다. 처음에 여기 화면을 보고 이제 장비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 표시되는 것이 이제 로드락 챔버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마이너스 2승 토르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베큐에이트에 불이 와 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위치가 여기로 되어 있는지, 게이트 밸브는 잘 닫혀 있는지, 암이 홈에 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태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메인 챔버에 관한 그런 것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만지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 상태를 체크했으면 이제는 레시피를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여기 메뉴에, 프로세스 메뉴에 레시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만 사용할 건데,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정이 진행이 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쪽에 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표준 레시피로 쓰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750 옹스트롬 퍼 미니트, 1분당 750 옹스트롬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00짜리하고 670짜리 요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사용자의 경우에는 표준 레시피에서 조금 그 내용을 변경시켜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직접 사용자의 책임하에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세 가지 표준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네 가지 스텝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 중에 이제 메인 스텝 3번 스텝을 클릭하신 다음에 에디트 스텝이라고 여기 돼 있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은 가만히 픽스된 상태로 놔둬야 되고요. 시간만 수정해서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샘플을 직접 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음압이 걸려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로드락 챔버의 도어를 열려면은 양압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초기 화면에서 스톱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벤트를 누르면 여기가 시간이 카운트가 되면서 점점 이 압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뭐 200 몇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그 150초 대 이하까지 되도록 기다리면은
도어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린 다음에 스톱을 한 번 더 누르시고 이제 도어를 열면은 열리게 됩니다. 물론 바로 공정을 해도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파티클 방지 차원에서 프리런을 한번 돌리고 나서 메인 공정을 돌리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사용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우선 그렇게 도어를 연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그에 샘플을 로딩을 하게 되겠죠. 평평하게. 그런 다음에 도어를 다시 닫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베큐에이트를 눌러주면 다시 음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이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어디까지 압을 잡아주냐면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승 토르 초반대, 여기 앞에 숫자가 거의 한 4에서 5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여기 레시피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좀 급박하게 이제 런을 누를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가 떠요. 이제 베이스 프레셔로 도달한 다음에 이제 런을 진행하겠다 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확률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마이너스 2승 토르 초반대까지 기다리도록 한 다음에 런을 누르도록 합니다. 런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여기 화면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은 여기 챔버 1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현재 공정 중인 단계의 여러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단계, 그 다음에 내부 챔버 압력, 그 다음에 RF 파워, 가스 등 여러가지 여기 히터 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라미터들의 이제 그 흰색 부분은 설정 값이고요. 여기 음영진 곳 여기가 실측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정이 시작되면 이제 장비 사용자는 각 파라미터들이 정상 범위 안에 드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1단계 펌핑 다운 단계를 거쳐서 2단계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가스 스테이블 단계가 있고요. 3단계로 메인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스 스테이블 단계는 메인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가스 분위기를 이제 챔버 내부 분위기를 이제 메인 공정하고 같게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메인 공정에 들어가게 된 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스, 이제 여기 온도, 내부 압력, 그 다음에 여기가 HF 하이 프리퀀시, LF 로우 프리퀀시 여기 값들을 로그 시트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용 일자, 여기는 PID 넘버, 스텝, 여기는 이제 계정 책임자, 계정 코드, 사용자, 사용 시간,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공정, 이제 타겟 두께짓죠. 타겟 두께, 공정 시간, 내부 챔버 압력,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 여기는 이제 그 파워,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이제 141에 1이 되겠죠. 1이라는 건 이제 리플렉트 값인데요. 이제 반사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리플렉트 값이 이제 치솟거나 이러면은 이제 장비가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공정 이제 장수, 마지막으로 이게 테이블 온도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요거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공정 진행 시에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메인 챔버에 플라즈마가 뜨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이 완료되면 여기 화면과 같이 옐로우 얼럿이 뜹니다. 옐로우 얼럿이 뜨면은 이제 accept를 눌러 가지고 화면을 없애고, 그리고 알람은 여기 나팔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언로딩이 될 것이고요. 이 화면에서 현재 로보담의 위치가 홈의 위치에 오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홈의 위치에 왔다고 확인이 되면 스톱을 누르고 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150초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스톱을 누르고 도어를 연 다음에 샘플을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꺼내고 나서 이제 도어를 닫고 반드시 이베큐에이트를 누르고 자리를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로드락 챔버가 오염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공정을 진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장비를 다 사용하셨으면 이제 이베큐에이트를 반드시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장비를 이제 사용 전 상태로 돌려놓고 가셔야 다음 사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장비 동작 중에는 화면에 표시된 여러가지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조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로딩이나 언로딩 중에 로봇 암이 동작 오류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스 같은 소모품이 소진되었을 경우가 가끔 있겠습니다. 또 증착된 방막의 두께는 복도에 있는 나노스펙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단층으로 쌓인 막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잘 되고, 화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좀 특별한 경우에는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측정된 값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RMSE 값이 한 자릿수 초반대, 예를 들어 1에서 2 정도거나 아니면 소수점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정확히 측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스퍼드 PECVD 장비 사용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